14군데 견적을 비교를 했더니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딜까 라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 격이 다른 차량 견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종으로 진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죠. 셀토스 차량을 전국의 15군데 업체의 견적을 한번 싹 다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얼마나 언제까지 생산이 걸리는지 생산 일정 관련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선발주 캐피탈별로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견적 비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취급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바꾸면 얼마가 바뀌는지,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선수금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격이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토스를 계약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 생산을 넣고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아볼 때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저희 영상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영상 그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에서 네이버 카페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오토브라더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카페를 이제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공지사항을 보시면, 자, 이렇게 6월 기아자동차 전차종 재고 납기 안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셀토스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솔린 디젤 해서 와 4.5개월이 걸린답니다. 요거 한번 각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대신 미리 구매해 놓은 차량들이 각 캐피탈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인기 있는 차종이라 많이 있진 않은데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맨 위에 있는 캐피탈별 선발주 선구매 리스트를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니까 롯데렌터카의 셀토스를 미리 구매해 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임대료 조금 높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토스 1.6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시그니처 프레스티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40대씩 보관하고 있는 거 한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어디 있나 한번 보면, 다른 데 어디 있나 많이 없을 거예요. 셀토스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싹싹 빠져버려서 저희한테 미리 찜을 좀 해달라고 해달입니다. 김 실장님, 저 셀토스 계약하고 싶은데 셀토스 선발주 차량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미리 심사 봐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미리 바로 쫙쫙쫙쫙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렌터카 말고 이제 현재 선발주 리스트로 들어온 차량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4개월 걸리는 차량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건데, 지금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 걸리는 거고, 앞으로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요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차량 견적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차량으로 견적을 내느냐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셀토스 1.6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2륜 차량인데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진행을 하고 하이패스와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어서 총 차량 가격 2,460만원짜리 가솔린 견적을 하나 안내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트림으로 하는데 유종이 디젤로 해서 2,671만원짜리 견적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셀토스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요 차량의 옵션을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옵션 없어도 돼, 패스하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넘기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셀토스 기아자동차의 차량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1.6 가솔린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렌디 있고 프레스티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까지 있습니다. 4가지 트림이 있는데, 이 프레스티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 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제일 계약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내비게이션하고 하이패스 넣어서 이렇게 계약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일단 눈에 띄게 한번 확인해볼 만한 건 어떤 거냐면, 제일 낮은 트림으로 옵션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기본적인 옵션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뭐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까지도 기본적인 안전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16인치
10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랙 인테리어 기본이 직물 시트네요. 이거 무조건 가죽 시트를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선 폴딩 도어 킵. 와, 이거 우리 이제 그 버튼 시동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그렇죠. 자, 요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렌디에서 프레스티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레스티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 트렌디에 있는 기본 품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우리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할 때 삐삐삐삐 하는 게 있는데 전방으로 할 때도 삐삐삐삐가 울린다. 요즘 요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인치 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핸들이 가죽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인조가죽 시트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도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안내드렸었던 버튼 시동, 요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핸들 열선도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옵션이 됐습니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프레스티지에 있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유보팩, 요즘 한창 날씨 덥잖아요. 이 날씨 더울 때 미리 시동을 켜놓는 기능, 할 수 있는 게 이 유보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 내비게이션과 유보 기능이 합쳐져 있는 팩을 150만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까지 추가를 해서 총 차량 가격이 2,460만원, 그리고 디젤 차량의 경우 2,67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가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쫙 내드릴 건데, 좀 이따가 상세적으로 조건을 변경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어떻게 바뀔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이렇게 캐피탈 총 14군데로 했네요. 14군데 견적을 비교를 했더니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딜까 라고 보니까, B&K 캐피탈이 가장 저렴하고, 메리츠, 하나캐피탈, KB 캐피탈, 오릭스 캐피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월 임대료를 책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은 48개월, 대부분 100건 중에 한 90건 정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8개월에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로 약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만 26세 이상이 운전을 하는 걸로 계약을 진행하며, 정비 불포함, 정비는 따로 포함하지 않고 직접 자가 정비하는 정비 불포함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을 1억으로 넣고 진행하고,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해서 사망시 1억, 그 다음에 부상시 1,5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으로 건당 30만원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은 당연히 무제한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진행한다 했었을 때 나오는 월 임대료가 이렇게 42만원부터 49만원까지 똑같은 조건인데 도대체 왜 업체마다 이렇게 견적이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각 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 차종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만약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증빙도 없고 재직증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출해줍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3금융권, 4금융권 대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보면 어때요?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그 대신 소득증빙도 보고 재직증빙도 보고 재산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은행권들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신에 아무래도 조금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월 임대료가 낮은 쪽들은 아무래도 신용 심사 같은 거를 보려고 할 때 조금 깐깐히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월 임대료가 조금 높은 곳은 아무래도 심사가 기준이 조금 널널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격이 다른 차량 견적 서비스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땐 소득증빙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자, 일단은 B&K 캐피탈 소득증빙 필요하고, 메리츠도 필요하고, 하나캐피탈은 필요 없습니다. KB도 필요 없어요. 자, 오릭스 캐피탈 필요하고, 농협 필요하고, 우리카드 필요하고, 조이렌터카 필요하고, 현대캐피탈 필요 없고, JB우리캐피탈 조금 필요하고, 우리금융캐피탈 필요하고, 롯데렌터카 필요 없고, 신한카드 필요하고, DGB캐피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재직증빙, 소득증빙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면 롯데렌터카,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쪽으로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소득증빙 탄탄하다, 재직증빙 탄탄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저희가 메리츠나 B&K를 추천을 해드리겠죠. 자, 근데 이게 월 임대료만 저렴한 게 가장 중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쓰시다가 이 차량을 반납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월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를 목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얘긴 또 달라집니다. 자, 인수 조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48개월 동안 48번 내시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만큼 중고차 가격을 납부를 해주시면 고객님 차량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총 납부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 했었을 때 가장 저렴한 곳 어디다?
오릭스 캐피탈, 우리카드, 하나캐피탈 뭐 이런 식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하나캐피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득증빙, 재직증빙도 상관없는데 신용등급만 보는데 이렇게 월 임대료도 저렴하고 인수가격도 저렴하다. 왜냐? 자, 우리가 아까 월 임대료 저렴하다 했었을 때 3위로 하나캐피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수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하나캐피탈이 3위입니다. 그러면 현재 2021년 6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셀토스 차량이 하나캐피탈로 계약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14군데 업체를 견적을 쫙 비교를 해서 반납했었을 때 좋은 곳과 인수를 했었을 때 좋은 곳을 알아봤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를 딱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딱 괜찮은 곳을 보니까 하나캐피탈이 뭐 요 정도면 아주 괜찮다, 훌륭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캐피탈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바꾸거나 연간 주행거리를 바꾸거나 나이를 바꾸거나 이렇게 각 조건별로 변경을 한다고 했었을 때 월 임대료의 변동폭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캐피탈 견적을 한번 내볼 건데 48개월 견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42만 7,020원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만약에 36개월로 변경을 한다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7만 30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1,451만 4천원. 자, 이렇게 한다 했었을 때 총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48개월로 계약하는 게 좋은지 36개월로 계약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월 임대료 47만원에 곱하기 36개월 여기에서 플러스 잔존가치를 넣으면 총 납부하는 금액은 3,143만 5천원.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한 200만원 돈 차이가 나잖아요. 1년에 보통 이제 보험료 한 70만원 나온다 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납부한다 치면 대략적으로 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더 드는 건데 우리가 48개월로 계약하면은 무려 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47만원 납부하는 게 조금 부담이 덜 된다 라고 한다면 36개월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을 좀 줄여보자 하려 그러면 48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48개월 말고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지금 현재 43,000원 차이가 났었는데 똑같이 그러면 60개월로 계약하면 43,000원 차이 나겠지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40만 8,430원이 나는데 월 임대료 차이가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18,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가 돼버리는 거죠. 잔존가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57만 8천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 했었을 때 그러면 총 납부하는 금액 얼마야? 라고 한번 보면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또 납니다. 네, 그만큼 잔존가치에 따라 변동이 되고 그로 인해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변함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계산을 해볼까요? 큰 차이 안 나죠? 그쵸? 난 47만원 뭐 부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47만원. 이렇게 계약 기간을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계약 기간만 변동이 된 거지 나머지는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얼마가 변동이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연간 주행거리 48개월 2만 킬로를 진행한다 했을 때 42만 7,020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캐피탈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도 있고 2만도 있고 25,000 있고 3만 있고 5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다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3만 킬로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바뀔까? 43만 6,590원이 바뀌면서 우리가 월 임대료는 한 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해보자면 25,000km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43만 1,860원으로 4,800원 예상하는 금액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만 나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만 26세에서 만 21세로 하면 한 3만원, 5만원, 많게는 8만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만 26세로 계약하게 되면 42만 7천 다 계속 또 들어오죠. 인데 여기서 만 21세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44만 4,620원으로 월 임대료가
얼마 차이 안 나네? 이거 내가 잘못 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나캐피탈 가격 차이 많이 안 나요. 빨리 계약해야 하겠습니다. 만 22세로 계약했을 때는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저 역대급으로 되게 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 했었을 때 2만원 정도 차이 난다, 넉넉하게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데모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었을 때 상대방 차량의 손해, 혹은 뭐 이제 전봇대 박았으면 전봇대 손해, 뭐 벽을 박았으면 벽 손해 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비용이 최대 1억까지 해준다 인 건데, 42만 7,020원이었었는데 대물 2억으로 변경한다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이 될까? 42만 8,560원이 됐습니다. 대물 바꾸는데 한 1,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물 3억으로 변경한다면 뭐 한 3,000원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예상이 빗나가는지 한번 보죠. 자 3억으로 변경을 하면 42만 9,440원으로 해서 더 저렴하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반드시 꼭 대물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비를 넣냐 안 넣냐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행거리가 1년에 한 4만 킬로, 5만 킬로가 돼야 정비를 넣는 보람이 있습니다. 차량이 10만 킬로 이하 때까지는 나오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뭐 타이어, 앞 타이어 2짝, 뭐 혹은 뒷타이어까지 교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 따져봐야 뭐 한 120만원, 150만원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정비를 포함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올라가냐면요, 만약에 순회 정비 포함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포함하게 된다면 47만 7,400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네, 5만원 돈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 곳은 막 7만원, 8만원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5만원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만 킬로, 5만 킬로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한테 정비를 한번 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을 얼마 넣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 했었을 때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자 42만 7,020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30%를 내준다 라고 계정했을 때 월 임대료가 얼마가 바뀌느냐, 39만 9,960원이 나옵니다. 이제 30만원대가 됐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차이 나는 거다? 네, 27,000원. 우리가 보증금 30% 기준으로 했었을 때 700만원 돈이 됩니다. 이 700만원 돈은 잠깐 맡겨놨다가 다시 돌려줄 때 이렇게 월 임대료가 27,000원의 이자 비용을 내준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700만원 넣어주면 한 달에 2만원 나와요? 안 나올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한 달에 7만원으로 3만원 상당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렇게 보증금 넣어서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쩔 수 없이 캐피탈에서 신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담보를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담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수금 30%로 납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파악을 해보면 25만 9,140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월 임대료 차이 얼마다? 한 16만원 돈이 나오네요. 똑같이 납부하는 금액은 738만원을 납부하시는데 월 임대료 차이가 폭이 커지죠. 선수금 같은 경우는 돌려주지 않고, 자, 이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738만원을 나누기 계약기간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2만 7,020원에서 15만원을 빼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딱 이 금액만 놓고 봤었을 땐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27만 3,270원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 700만원 돈이 조금씩 까지니까 이 까진 금액만큼은 또 이자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자를 좀 쳐준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실제로 이자 비용을 책정해서 준 건 이제 16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한 달에 그래도 우리가 14,000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쳐줬다 라고 보면 되겠죠. 보증금 30%를 넣어줬을 땐 이자 비용이 27,000원, 선수금을 넣어줬을 때는 14,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총 납부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당연히 보증금으로 진행했던 계약이 총 납부 금액이 제일 저렴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총 납부하는 금액 우리가 얼마였다? 3,328만 8,960원이었는데, 자 보증금으로 한다고 진행했었을 땐 자 39만 9천원 곱하기 48개월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잔존가치를 하면 3,199만원이 나오는 거고, 선수금으로 진행한다 했었을 때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48개월 하고 플러스 우리가 납부했었던 선수금 그 다음에 잔존가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총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죠. 자 그러면 무담보 기준으로 했었을 때 무담보로 계약을 했었던 것보다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게 130만원가량이 더 이득인 거고, 만약에 선수금으로 넣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 그 이자 비용 생각하면 돼요. 네,
67만 원이 이득이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나 보증금을 넣을까 선수금을 넣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이 격차 시리즈에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9만 원이 부담이 안 되시면 요 보증금으로 납부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39만 원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현수금으로 계약 진행을 하시죠 라고 안내를 드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 이렇게 42만 원을 납부해서 무담보로 계약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대망의 차량 가격 2,460만 원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 42만 7,02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560만 원으로 계약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2,400만 원 납부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10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4만 44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월 임대료 얼마 차이 나냐? 13,000원.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이 시리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 100만 원이 올라간다. 국민 조건으로 진행한다 했었을 때 월 임대료는 13,000원 혹은 15,000원 정도 사이에 월 임대료의 상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00만 원짜리 옵션 집어넣는다 치면은 한 3만 원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한번 쫙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차량 생산하는데 얼마까지 걸리는지, 그 다음에 차량을 미리 구매해놓은 곳은 어딘지. 자, 아까 미리 구매해놓은 곳 기준으로 했었을 때 롯데렌터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42만원, 45만원 사이보다 조금 높은 월 임대료 48만원대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월 임대료 한 3, 4만원 상관없어, 난 차량 빨리 받고 싶어, 셀토스 너무 갖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땐 이렇게 선구매 차량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2,460만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14군데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면서 이 차량을 반납한다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 그 다음에 인수했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을 비교 한번 해드렸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조건별로 변경을 한다 했었을 때 월 임대료는 얼마가 변동이 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격 비교해주는 곳 어디 있습니까? 오토브라더스의 격차 시리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거 좋아요와 구독 해주실 수 있죠? 네,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람도 올려주시면 제가 각 차종별로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해드리겠고, 격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격차 안내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